오늘은 지금 현재 여기 프로그램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앞으로 강론별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총론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장 지금 탄핵 인용 상황이 지금 닥쳐왔기 때문에 모두들 지금 마음속에 이것이 상당히 충격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만큼 태극기 물결도 일으켰고 그렇게 애써서 몇 달 동안 구성을 했는데 뭔가 이것으로서 좀 결론이 났으면 하고 원하셨는데 이게 뜻밖의 인용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참 심란하고 아픔이 있으리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인용이 왜 왔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아마 오늘 우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전체 강의에 그 총체적인 총론적인 얘기를 갖다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 며칠간도 계속 지방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부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느냐면은 이번에 인용이 될 겁니까? 각하가 될 겁니까? 아니면은 이 기각이 될 겁니까? 그리고 저한테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서 있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각하를 선언하고 이거는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용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헌재가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 자격이 있는 집단으로 알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인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이상한 헌재도 만들고 특검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인용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이상할 게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걸 갖다가 결정하는 거에 지금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솟아난 진정한 우리 자신의 위상, 그걸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지만은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는 박수가 안 나와요. 이번 사태의 진정한 배후, 그걸 좀 간략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촛불 집회가 발생하고 탄핵 발의가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는 그때 마침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게 딱 터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요. 이게 터지자마자 촛불 민심이 한국 민심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 창피하게 탄핵까지 기다리지 말고 박근혜.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가지 말고 하야를 하는 게 좋다. 하야를 할 때 한국 정치를 갖다가 안정될 수 있도록 좌우 합작으로다가 새로운 정치 통치 권위를 갖다가 세워주고 그래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인물도 보내주마. 그러면서 반기문 씨를 갖다가 보내겠다고 한 겁니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세세하게 이번에 촛불 집회가 나타나고
탄핵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성격을 자기가 결정하고 심지어 탄핵 이후에 후임자까지도 자기가 벌써 생각해가지고 다 뽑아놨다는 식으로다가 이런 얘기를 할까? 이 배후에 도대체 이 사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기네들이 반드시 백악관을 다시 차지하리라고 생각했었죠. 이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한 상태 속에서 동북아시아 조정을 하는데 한반도에서 한국의 정치 이 통치권을 갖다가 박근혜 씨로부터 빼내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좀 좌파 성격이 있는 그러한 통치권을 갖다가 내세우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거기에는 이 사람들 자신의 자기들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즉시 이상한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반기문 씨를 갖다가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작업을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기문 씨가 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등장하는 그 입지를 갖다가 원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기는 뭐 반기문 씨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 사람을 세우는데 좌우 합작으로 세우는데 좌우 합작도 기본적으로는 좌파 사람들이 이 반기문 씨를 밀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등장시키는 걸로 작정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근혜의 우파 정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이 미국과 같이 동맹국으로서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언제든지 대한민국 자체의 생존을 먼저 목적으로 하고 나서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바마 씨의 비위를 거스렸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 목적과 이게 어긋났을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바마의 또 클린턴의 정치 성격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평양과 종북 좌파가 공조 체제를 이루어서 지금 탄핵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과 염려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김일성 교수가 이제 그건 좀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메시지를 좀 보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바마 정권이 이상하게 나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좌파와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한국의 탄핵 정국 자체가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부패에 대한 저항 세력이 그 부패를 시정하자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좌편향된 정권을 갖다가 내세우는 것. 이것이 목표인 것 같고 거기에 아무래도 오바마도 관계가 된 것 같다. 그럼 동북아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당신이 지금 현재 오바마 정권이 분명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고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미국까지도 세계 정부의 신여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의 대변자라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그 사람들의 그 야망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이 계획이 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이 희생되면은 미국 자체의 동북아시아 이익은 정말로 깨지는 거고
미국의 서부 날개, 태평양 서부 쪽의 날개는 이제 꺾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당신은 틀림없이 당선될 거니까, 이제 당선되는 이유도 좀 얘기를 했어요. 당선될 거니까 이번에 당선되시거든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가지고 좀 그 정책을 조정을 해달라고 이런 이 편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건 사실인데 실제로 봤는지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건 저희들은 몰라요. 그러나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오바마 씨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고 또 편지를 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세계 정부 세력이 유럽에서 브렉시트가 지금 등장하면서 아주 위험하게 됐다. 이태리, 그리스는 형편없는 암덩어리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나라가 됐고 프랑스도 나가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절절매고 있고 아랍 난민들이 들어와서 유럽, EU 자체가 막 뒤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 세계 정부 세력이 본거지였던 유럽이 지금 흔들리는 바람에 미국을 이번에 꼭 붙으려고 했는데 미국까지도 지금 당신한테 뺏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다. 그것이 동북아시아인데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지금 급하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취임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위기도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가지고 좀 잘 좀 이걸 조정해달라. 또다시 그런 메시지를 좀 보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한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취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메시지를 보낸 방향으로 이 트럼프 정권의 모든 정책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이 한국이 위험하게 된 상황, 그걸 어떻게 파악했냐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단박 그렇게 나왔어요. 이 오바마 정권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태극기 물결이 한국 민심을 대변한다. 둘째, 황대행 체제는 미국과의 원래부터 있었던 동맹관계, 그걸 바르게 유지하려고 하는 시대가 가는 정권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해가지고 황대행한테 전화까지 걸어줬습니다. 전화 걸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매티스 국방장관을 보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와가지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 일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쪽에 미국의 군사력이 2개의 전쟁을 할지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군사력이 지금 모아졌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느냐? 북한에 테러가 됐든지 전쟁이 됐든지 남한을 건드리는 기미만 보이면, 그러니까 전쟁 형태로 오던 전쟁은 아닐지라도 남한 내부에서 테러라든가 밀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선제 공격을 평양과 이 휴전선 북한 군부에다가 퍼부어버립니다. 매티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태극기 물결과 트럼프 등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시기적절하게 딱 만나가지고 결합이 돼서 서로가 신뢰를 하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면서 미국의 애국 보수주의, 미국의 퓨리타니즘 전통 가치, 그거를 지키는 그런 쪽으로 서로가 갈 수 있도록 뭉쳤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로부터도 응답이 내려오는 거 같으니까 저는 참 좋았죠. 기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전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제 뭐 믿는 사람들, 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는 제가 주관적인 체험을 한 걸 이제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보편 타당성 있게 대한민국이 지금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논리는 얼마든지 전개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종북 좌파와 이 위장 보수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현재 탄핵 인용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뭡니까? 뒤에 평양이 있다? 뒤에 자기네들 이 세계적인 글로벌리즘 정치력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바로 이래가지고 그걸 믿고서 지금 이렇게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자, 트럼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김정은이 더 이상 남한을 갖다가 전쟁이든 테러든 마음대로 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둘째, 중국 자체도 지금 현재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괜찮다 이거. 제발 우리만 건드리지 말아라. 중국은 그겁니다 지금. 미국은 그건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있고. 동시에 오바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글로벌리즘 그 정치 세력.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을 이용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길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탄핵 인용을 한 한국 내부의 탄핵 도발 세력. 이 사람들은 사실은 뒤에 도와주던 사실은 자기들을 조종하던 세력이죠. 네? 그리고 반기문 씨가 와가지고 오바마 씨 말대로 여기서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제대로 쫙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오자마자 낙동과 고리알같이 한국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우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태극기 불철 중에서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좌파 쪽에서도 저들의 정치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반기문 들여앉혀다가는 내가 대통령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들끼리 싸우는데 내쫓은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오바마 그 사람의 계획은 그것조차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 지경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종북 좌파 내부에서 촛불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실상을 몰라요. 그래서 인용이 된 거 가지고 지금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 앞에서 그걸 조종하고 정치 목적으로 가지고 뛰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국제적인 큰 세력이 자기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양만 좋아하고 종북 족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자기네들이 모든 끈이 다 끊어진 줄 모르고 춤추고 있죠. 이 사람들의 이 춤과 노래 이것 때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있어서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의 금수저 우파의 이 위장 보수파들 뭐 언론인도 있고 또 법조계인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특히 그 중앙으로 그 뭡니까 홍석현 그 사람하고 관계되는 사람 박지원하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알죠. 자기들 진짜 왜 이 평양 말을 듣고 평양의 협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탄핵 정국에 이렇게 열심히 뛴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데? 아무리 평양에 가서 자기들이 흠이 잡혀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협박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놀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오바마 씨가 그 이상한 그 탄핵 정국에 대한 관심 갖고 이상한 짓 한 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지만은 그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한국 안에서 위장 보수파가 왜 그렇게 날뛰면서 한꺼번에 탄핵 쪽으로 쫙 몰려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그 사람들은 평양의 설득이 아닙니다. 오바마 수준의 세계적인 정치 귀족이 협박과 뭔가 기가 막힌 그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나는 그 내용 자체는 개개인에게 다 다르게 갔을 테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한 정도의 설득력이 없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순수한 평양만 그랬다면 문재인하고 관계되면 돼요. 왜 홍석현이 왜 등장합니까? 반기문이 왜 와요?
반기문이나 홍석천 이런 사람들은 안 와도 문재인 혼자서 평양과 관계해가지고 설득해도 다 들어줬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 위장 보수파는.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오바마 수준의 세계적인, 국제적인 정치 귀족의 거대한 힘이 와가지고 설득을 했고, 거기에는 협박도 있었고, 거기에는 유혹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홍석천,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 태극기 물결 쪽에서는 태극기 물결과 트럼프의 미국 보수주의와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미 한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폭력적인 시도들, 그 전쟁이 됐든 테러가 됐든 일단 그것은 막을 수 있도록 모든 틀이 짜여졌습니다. 이제까지 이 탄핵 인용 여기 오기까지의 이 정치적인 갈등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었어요.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류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이런 류인을 우리가 떠나버려야 돼. 그거 무시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만든 틀로 그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틀 이외에는 그 사람들 갈 곳이 없어. 왜? 저 사람들이 만든 틀은 뒤에서 평양과 그 세계 글로벌리즘과 이것이 뒤에 있어야만 그 틀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서졌어요. 그게 부서진 상황에서 지금 쟤네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얼마 안 있으면은 제일 위에 글로벌리즘과 평양과 그 힘을 갖다 다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밑에 있는 종북 좌파 촛불 이런 사람들을 조종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난파됐던 그 간첩들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폭력 밀란 이런 식으로 다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들, 요거를 조종하던 사람들이 지금 맥이 팍 풀려버렸어요. 지금 현재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 맥 풀린 거 들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도 빨리빨리 인용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즉시 이 박근혜 물리쳐버리고 새로운 정권 불러들이고 한실도 막 끌고 가기 위해서 아마 혹시요 대통령 선거도 안 하고 비상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뭐냐면 쫓기는 자의 모습이요, 패배자의 마지막 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극기 물결 쪽에서는, 그리고 황교안 대행께서는 이런 전체를 이미 우리는 승리의 틀 위에 있다, 그걸 딱 인식하고 모든 태극기 물결과 국민들한테 그걸 인식을 시키고, 특히 미국의 보수적인 애국주의와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와 이 보수적인 애국주의, 이것을 갖다가 결합시키는 태극기 물결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응집력을 이제는 발휘하면서 마르틴 루터 킹 이상의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정의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에 있는 태극기 물결 이 자체는 비폭력적으로 당당하게 나가면서 여러분들 같은 이 백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비역 장성이라든가 이런 반특 여단들은 그야말로 이 백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다가 아주 합법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어떤 그 못된 폭력이 등장해도 그건 우리가 막는다, 이렇게 딱 등장하면서 한국 태극기 물결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정치 조직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쟤들이 어떻게 하든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그저 패잔병 처리하듯이 툭툭 쳐서 일단 물리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걸 이걸 이루어 나가면 돼. 이것이 우리 유인에 의해서 우리 나름의 경쟁의 틀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맡겨져 있는 승리의 확실한 길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네. 그래서 난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막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압니까? 76이에요. 네. 근데 나 청년 같죠?
네. 부탁합니다. 열정이십니다. 네, 나 같은 사람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더 해야죠. 안심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의 틀 위에, 정의로운 틀 위에 하늘이 내린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큰 보호 아래 승리를 위해서 뽑힌 일꾼들이에요. 아멘. 네. 예, 저는 그걸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 나와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권과 어떤 이 교환을 했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야 이거 진짜네. 예,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뭐 대답을 들은 건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원했던 것이 이거였는데 태극기 물결이 원해야 할 것을 우리가 다 편지를 전해준 걸 이제 여러분들 듣고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나왔구나.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섭게 지금 현재 큰 방패막이 되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김 교수 얘기가 끝나면은 제가 나와서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거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키가 좀 크시군요. 네. 예, 좋습니다. 네. 하시죠. 계속할까요? 예. 저는 김일성이고요. 제가 하는 몇 가지 일 중에서 사회활동 중에서 이제 특이하게 제가 지금 시작할 일이 있는데 정치 칼럼을 제가 기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뉴스타운 우리 태극기 물결 사회자 손상대 씨가 대표자로 계시는 거기에 제가 1월 중반부터 글을 올리라고 요청받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뉴스타운의 이제 회장 대표분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 친분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는 11월, 12월부터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 또 애국 그 보수 페이스북 그룹에 그 네이버 밴드에 제가 그냥 개인적 글을 좀 마구 올렸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보고 듣고 배우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짧게 해서 SNS 방식으로 그냥 막 내버렸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해법을 제가 짧게 올렸습니다. 뉴스타운석을 보더니 언론 집단이니까 글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깊이가 있다. 그리고 정곡을 찌른다. 한국 내에서 국내의 프레임에 갇혀서 제한된 시각으로 제시하는 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200개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또 그 남북 대치 상황인데 미국하고 굉장히 그 예민한 관계에 있는데 중국이나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이런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모르면서 감히 대한민국에 대한 그 미래나 현재 진단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쓰는 글이 국제적 시각에서 그 역학관계를 갖다가 깊이 있게 심층 분석한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써내더라고 칭찬을 저한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뭘 했냐면 우리 뉴스타운에 원소리를 요청을 할 테니까 좀 글을 정식으로 올려주시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냥 주관적으로 내놓는 글이 아니라 혹은 말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객관성을 띤 언론의 그 매개체에 제가 벌써 이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20편 이상의 개인적 글과 잡지만 30편 이상의 시국 진단글을 무지막이 내보냈습니다. 꽤 센 글을 내보내서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목숨 걸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은 적의 폐우를 찌르고 적의 심장에 불화살을 날리고 적의 목을 쳐버리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적은 보면 알아요. 일반 우리 국민들은 아직 이런 것에서 깊은 지식이 없을 때에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영화에 나오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할 수 있는 정도의 글도 있습니다만 적들은 문재인이, 박지원이, 누굽니까 또 홍석현이, 김정은이, 오바마, 클린턴 이런 적의 핵심 세력들은 저희 글을 보면 뜨끔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지? 자기들 정체들을, 자기들의 어떤 작전 계획을, 전략을 어떻게 알지? 놀랄 정도로 글을 내보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제가 링크 좀 공유할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자, 그런 전제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런지 배경을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결론, 첫 번째 결론. 대한민국은 이미 지켜졌습니다. 지켜집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서까지는 안 할지라도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리고 미 역사의 가장 강성 보수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옛날 링컨이 그런 줄 알았더니 레이건하고 링컨이 이제 좀 뭐랄까 밀렸어요. 이 역사 240년 동안에 가장 강성 보수, 가장 기독교 보수 대통령이 트럼프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 셉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박살냅니다. 표현이 아주 거칩니다만 뭐라고 약속했냐 하면 대한민국 건드리는 놈 박살낼 거야.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보냈습니다. 북한이 됐건 뒤에 중국이 됐던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이상한 놈들이 되었던 숨어서 움직이든 대놓고 움직이든 건드려 한국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휴전선 이북 칠 거고 바로 김정은 참수작전 작전계획 5공으로 들어간다 공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식하고 있을 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군의 수뇌부를 적의 수뇌부를 제거해버리면 밑에 있는 허접한 놈들 꼼짝 못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후의 발악을 적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거짓 속임수를 자기네 팀에 있는 밑에 있는 애들한테도 또 그들의 적인 우리 애국보수 태극기 물결 국민들에게도 속임수 작전을 쓰는 게 오늘 아침에 인용 선고였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비참해하고 졌다고 눈물 흘리고 에이씨 우리가 끝난 거 아니야 하면 안 됩니다. 왜 트럼프가 그러면은 한국인도 아닌데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는 선포를 하고 지금 칼빈슬로 며칠 전에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지만 이미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함대 같으면은 한반도와 동북아 시키는데 충분합니다. 칼빈슨이 움직인 것은 미 서부 샌디에고에 있는 삼함대에 세 척의 항모가 있습니다. 전방인 일본과 동북아 한반도 지역에 한 척의 함대가 있는 게 7함대입니다. 전방에서 1차 방어하고 거기서 혹시 그 비상사태에는 후방에 세 척의 2차 방어선이 있는 게 미국 해군의 그 방어 체계입니다. 전시가 아니면 3함대에 있는 항모를 전방인 7함대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전시에 가까웠거나 전시에 준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 예방 조치를 한 것인데 그게 왜 거기까지 갔는지를 제가 이제부터 약간 시간을 돌려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그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팩트에서 확인되거나 분석되거나 방향성이 다 노출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깐 좀 뒤로 돌릴게요.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 2월, 3월 얘기 한번 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작년 8월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11월 이후를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 시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아하 하는 그런 그 해석과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 2, 3월입니다. 장소는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한류 영화 보면 시간과 장소가 막 바뀌잖아요. 왜? 재밌는 영화 보면.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 3월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 대통령 하려고 나타났습니다. 다들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딱 하나 있었어요. 저거 나쁜 거야. 저거 잘못된 거야. 내가 고칠게. 디테일 세부 계획 없었습니다. 그걸 들은 적들도 민주당의 힐러리나 샌더스나 또 우군도 공화당에 있는 수많은 지도부들도 우습게 취급했습니다. 저거 미친놈 아니야?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 취급했습니다. 근데 한 그룹만 알아봤어요. 누구냐? 처절하게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나라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이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좀 망가지고 있어. 이러다가 내 새끼, 내 손주 이상한 나라에 살 것 같아. 아니면 그것도 없을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슴으로. 근데
트럼프라는 정치 초년생이 나타나서 몇 마디 말을 하는데 속이 후련한 거예요. 어느 정치인도 얘기하지 않는 근문율 여기는 그 적들의 수뇌부에 대한 호통치는 너들 나쁜 거 맞잖아 하고 얘기하는 걸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깊은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결과 뭐냐 7월 달쯤 돼가지고 트럼프가 다른 16명의 공화당 쟁장 후보들 다 물리치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변적으로 기적적으로 후보로 선출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트럼프의 모습은 디테일 전략이나 세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것이 결여됐지만 메시지는 클리어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 잘못됐고 내가 이거 고칠 거야. 망가진 미국 다시 미국 위대하게 만들 거야. 영어로 얘기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 딱 냈는데 그 슬로건과 거기에 담긴 메시지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연설문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듣고서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국이랑 연결시킬게요.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지금 망가졌는데 이거 다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 국민운동 해야 되는 그 메시지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우리 반택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는 처음에 간결하겠지만 이제 8월달로 가겠습니다. 8월 이후부터 트럼프의 메시지가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우리 메시지도 초기 몇 번에는 간결하게 나가고 심플하게 파워풀하게 나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교하게 나갈 겁니다. 자, 8월달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트럼프가 될 걸로 감각 있게 그걸 알아본 선거 전략의 아주 대가가 있어요. 이름이 그 순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맥팔랜드 말고 그 선거 전략 8월달 들어온 사람 금방 제가 머리에 스쳐나갔는데 그런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미 대선에서 선거 전략가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합류한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4월부터 7, 8월까지 코레이 아니에요? 코레이 말고 바뀐 거고 제가 순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용이 중요합니다. 4월에 합류한 그 선거 전략 최고 책임자 선대 본부장을 지냈었는데 8월 달에 해고당했습니다. 잘렸습니다. 그 사람은 참고로 지난 12월 달에 한국에 나타나서 좌파 정치인들, 국정원장, 이병헌까지 다 만나고 뭔가 수를 쓰고 갔습니다. 트럼프한테 매나포트 감사합니다. 금방 이렇게 안 나는데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입니다. 잘렸어요. 개인 비리가 드러나 잘렸는데 그 직후에 그 사람 얘기 조금만 나중에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카누에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도 자꾸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카누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뭘 했냐면 트럼프의 정교한 메시지를 다듬어 주기 시작했는데 8월부터 스티븐 배너 감사합니다. 8월부터 역시 참모장 대단하십니다. 8월부터 11월 8일 대선까지 트럼프의 메시지를 가만히 저희가 분석해보면 저는 그걸 1년서 계속해서 모니터했었는데 분석을 해보면은 하루가 갈수록 일주일이 지날수록 트럼프의 메시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권위냐? 니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상대적 권위가 아니라 적은 힐러리였고 샌더스였는데 어느 순간 힐러리 딱 정해졌는데 미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글로벌리스트 민주당이라는 껍데기에 숨어있는 글로벌리스트들 거기에 대표 선수인 힐러리 그 적이 왜 옳지 않은지 왜 악한 것을 갖다가 분명히 지적하는 정교한 메시지를 나갔고 그 메시지를 반영한 정책을 또한 트럼프가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때부터 열광하기 시작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8일 대선일 미국 대선일 오전까지도 힐러리가 뽑힌다 했습니다. 언론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처럼 거기 언론 다 매수가 당해가지고 거짓 보도 페이크 뉴스 무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반도에 영향 끼치는 중요한 그 정보가 두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7, 8월 달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군사 외교 정책의 핵심 꼭지를
그 자문역하는 노인네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TV에 나와서 몇 차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새 행정부의 군사 외교 핵심 방향성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이라 그랬습니다. IS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분쟁 지역인 거기를 우리가 아주 요주에서 보고 있고 대처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겠다고 8월부터 11월 8일 대선일까지 계속 간간히 때가 되면 그 얘기가 나갔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8월까지의 미국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들어갑니다. 11월 8일 이후 오늘까지입니다. 대통령이 뽑힌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신 분으로서 세 가지의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군사적 선포를 합니다. 그게 8월 달에 트럼프의 그 공화당 후보 시절에 군사외교 정책을 미리 발표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지역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8월 달에는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우선순위에 미국의 어떤 군사안보 정책에 그 안중이 없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11월 8일 이후로 지금까지는 다양한 정말로 대한민국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강력한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영어로 정리해서 몇 차례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게 11월 1일 대선일 일주일 앞두고 11월 7일 하루 전날 참고로 그날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 예견했습니다. 분석에 의해서 점장이가 이렇게 찍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럼프 당신이 당선을 할 거라고 우리는 본다라고 정확히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1년 이상을 분석했기 때문에 언론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했고 그걸 아마도 보았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냈냐면 당시에 마이클 플린한테 보냈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에 있는 중견인한테 같이 참조로 보냈습니다. 저희 나중에 다 기록을 필요합니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몇 차례 보내고 1월 초에 몇 차례 보내서 토탈 한 6번 이상의 중요한 공문을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들한테 계속 보냈습니다. 거기에 주장한 내용이 간단명료합니다. 대한민국 이르면 미국 안보의 신형타운다. 였습니다. 시리아보다 이스라엘보다 중동보다 더 시급한 게 그래서 미군의 군사작전의 최우선 순위 포인트가 돼야 할 지역은 중동이 아니라 한반도고 거기서 핵심은 대한민국이고 거기서 더 핵심은 서울이고 거기서 핵심은 대통령이 지금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 보호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인물 박근혜라는 특정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체제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놈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촛불 사태와 탄핵 발의와 등등등의 사건들을 그대로 우리가 용납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위험할 수 있는데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측에다가 대한민국이 위험해서 극단적으로 가서 만약에 그 최악의 경우에 공산화가 되거나 그에 준하는 체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의 안보도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시간 놓쳐서 월남골 당하는 그런 우범하지 마시고 트럼프 측에서는 즉시 군사적 대응을 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을 보호한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즉각적인 군사적 메시지 선포를 해주십시오. 관련된 행동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연구하는 학자들이지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를 받은 거는 확인되는데 그래도 이메일이 들어갔고 튕겨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튕겨나오면 뭐 확인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고 누굴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무시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친절하게 그 답장을 쓰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예민한 그 국가 기밀급 제안을 한 것이고 그들도 뭐 보았을게지만 절대로 뭐 또 반응은 안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중동 중심의 군사 정책을 트럼프가 주창했는데 11월 1일 날 메시지 들어가기 시작한 때부터 트럼프의 선거를 우리가 예측 분석한 이후부터 한반도의 그 보호장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미국 안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이후부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월 초부터, 올해 1월 초부터 가장 최근까지는 미군의 군사 행위는 저희가 그 문서에 지적하고 제안한 방향 그대로 좀 벌어지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뭐가 세 가지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쓴 칼럼에 그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나왔으면 제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1월 2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두 번째가 1월 5일인가 그렇고 세 번째가 2월 2일, 2월 3일입니다. 그 세 가지의 날짜에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메시지와 군사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1월 2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일인가 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기억에. 트럼프가 CIA한테 정보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당선자 신분, 당선자 자격으로서. 1월 4일까지는 아닌데 2일인가 3일인가 그래요. 요구한 거는 2일이고. 예, 2일인가 저 기억하는데 2일, 3일 같은 그거 중요한 2일이나 3일 건 괜찮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 빼고 그게 1월 5일이 또 중요한데 1월 2일인가 3일 날에 트럼프가 CIA 브리핑을 요구할 때 어떤 배경이었냐면 한 번도 당선된 것이 11월 8일이었는데 CIA는 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무조건 차기 대통령한테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 분석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왜? 현 체제는 오바마 체제의 CIA인데 너희들이 장난을 친 장본인인데 니들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참고로 1월 20일 날 취임식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CIA 방문한 거 여러분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가가지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엉망투성이 CIA 다 뜯어 고치겠다. CIA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1월 2일 날 CIA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젠다까지, 토픽까지 정해줬습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딱 하나만 얘기해. 북한, 북핵, 끝. 딴 얘기하지 마. 정해줬어요. 이슈를. 8월 달에 중동 이슈로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트럼프, 미국의 중요한 나라는 참고로 이스라엘이지 한국은 그 다음으로 밀립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밀리고 외교적으로 밀리고 다 밀립니다. 근데 CIA한테 이스라엘 관련된 중동 관련 브리핑이 아니라 한반도 브리핑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한반도 상황을 몰라서 좀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브리핑 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나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제 최우선순위로 놨거든. 그러니까 일단 적들에게 오바마와 그 뒤에 있는 글로벌리스트와 그 뒤에 있는 하나는 김정은이와 그 밑에서 사냥개 노릇하는 대한민국 종북좌파 보수 위장 세력들에게 까불지마. 나 대한민국 수호 1순위거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플린 장군한테 다 들은 한반도 상황, 북핵 상황을 몰라서 배우려고 듣겠습니까?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그 메시지를 CIA에 불러서 보고를 시키게 하는 형태로 취하게 했는데 두 번째 액션이 바로 한 2, 3일 뒤에 나타났습니다. 오바마가 아마 뜨거라 하고 아직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군통수권자니까 카운터 액션을 취했습니다. 칼 빈스노를 미 샌디에고 태평양에 있는 샌디에고에는 그 칼 빈스노를 치감대 쪽으로 급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 억제용 아니면 전쟁 도발용입니다. 그 정도의 함대가 움직일 때에는. 오바마가 적인데 트럼프에. 오바마가 크리스찬 보수 쪽의 적인데 한국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보낼 리가 없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미국에 마침 있었고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바마가 칼 빈스노를 한반도 쪽으로 급파하는 명령이 지금 떴네요. 목사님이 탄식하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전쟁이네. 감각이 있으십니까? 그 위협을 느끼셨어요. 정말 기도했고 그 이후로 열심히 분석했고 메시지까지 보내기 시작했는데 전쟁을 자극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내란, 밀란, 테러, 또 북에서 도발 그런 걸 할 때 아직은 오바마 때니까, 심지어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1월 20일 날 정오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차기지 현 상태는 아니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1월 19일 날 밤까지라도 전쟁 나오면 오바마가 군통수권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직 2주가 남은 시점에
오바마가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 장악하고 심지어 트럼프까지 대통령 취임식에 못 가게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그때 했었습니다. 만약에 오바마가 트럼프를 눌렀다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식 때 워싱턴 DC에 저 참석했습니다.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고 저하고 몇몇 우리 보수외국 지도자분들이 제가 모시고 같이 가서 저희 연구소 이름으로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한 몇 분 참석해가지고 현장에서 다 보고했는데 심지어 그날 아침까지도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지만은 트럼프 암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거기에 뭐 폭탄을 투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돌았습니다. 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평화롭게 잘 끝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오바마가 작정하고 여기다가 변란을 일으킬 작정이었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안 일어났어요. 극단적 상황이 안 일어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유일합니다. 당시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권한으로 혹은 거기서 생겼던 응집된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지 누구도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었고 황교안 대행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없었고 김정은이라고 막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트럼프였는데 오바마는 전쟁을 자극했고 억제가 아니라 그 자극을 눌러버리고 전쟁이 안 나게끔 디퓨즈 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린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런 일은 극비의 움직이니까 우리 분석을 통해서 파악했는데 트럼프가 막았다는 그 정황은 그 사람들께 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황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시켰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저의 분석이지만은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시켜줬습니다. 날짜는 2월 2일 3일입니다. 1월 2일 3일에서 딱 한 달 30일 그 사이클 내에 벌어진 일들인데 2월 2, 3일 날 양일 동안 미친 개라고 별명 있는 적들 아주 박살내는 걸로 유명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공식 방문했습니다. 미국 240년 역사에서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1월 20일에서 2월 2일이니까 뭐 열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외교적 절차를 위해서 국무장관이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군사적 행동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나간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예외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쪽에 있는 중동 쪽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겉으로 드러나기에 더 혈맹이고 방어막에 중요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그 다음에 갔습니다. 여기 왔다가 갔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거니와 여기 왔다는 자체는 이변적인 이례적인 일이거니와 와서 한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호하고 보호하고 필요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시켜서 철저하게 제압하겠다는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던져놓고 갔습니다. 1월 2일에 CIA 브리핑, 1월 중반에 오바마의 도발 의지를 조용하게 억제시킨 것, 2월 2, 3일에 국방장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미국에서 그냥 발표해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 근데 직접 왔습니다. 의미가 다르겠죠. 와서 여기에 있는 요직사람들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지 내보냈고 정확하게 신문지상에 언론에 내보내게 했고 미국의 메시지로 미국 백악관에서까지도 확인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칼빈스로 며칠 전에 바로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의 전력은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2.5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화력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국도 까불면 박살납니다. 중국이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까지 사드 1000가지 무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전면전 나기 전에 김정은 참수작전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특수부대 출신들이시지만 미군의 특수부대가 떠버리면은 김정은 바로 그냥 끝장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정치, 외교, 군사적 흐름을 다 파악하거나 분석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긴가민가 할 수 있고
사실이 아니야 하고 정말로 의심까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은 팩트에 기반한 다른 분석도 있지만 그 분석이 확인되는 그런 팩트까지 제가 연결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미군은 대한민국 내에 화력을 집중시켜 놓았고 대한민국이 위험할 때에는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군사 행동으로 지금 예비적 선제적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심지어 그 뒤에 있는 중국이나 뭐 다른 세력들이 한반도에 전쟁 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스스로 자살 행위입니다. 미국의 군통 수권은 더 이상 오바마가 아닙니다. 이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은 트럼프한테 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는 우리 우파, 보수, 기독교계 정권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성입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국을 잃어버리면 미국의 가장 치명타라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저 메시지를 들어서 알았든 원래 알았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로 봤을 때 지금 팩트는 사실은 한국을 철저하게 지키는 행동을 지금 한다사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북에 있는 군사적 그 집단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 하나 남은 건 뭐냐면 한국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입니다. 패잔병들. 누구냐? 문재인, 박지원, 홍석현, 김무성, 언론들, 뭐 검찰들, 뭐 헌재, 뭐 등등등등 수많은 그 쓰레기 같은 사냥개들입니다. 자기네 윗대가리가 꼼짝 못하는 것을 알 거예요. 수뇌부들은. 수뇌부 밑에 있는 부하들은 모를 겁니다. 왜? 수뇌부가 그걸 철저하게 비밀을 감추고 혹시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니까 오죽 급하면 절차 무시하고 나중에 분명히 그 반론의 여지가 있는 이 헌재의 선고, 오늘 선고, 아침 선고를 강행했겠습니까? 오죽 급하면. 패잔병들의 발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후부터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오늘 요 대화하고 이따 밤에 집에 들어가서 이걸 이제 칼럼으로 또 정리할 겁니다. 자세하게. 글로 써서 대한민국 사람들, 보수 사람 다 보게 제가 칼럼으로 제 이름 걸고 내보낼 겁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길 싸움 알고 있고 정의로운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고 머리카락 한 올도 태우시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적들이 오히려 꼬랑지 내리고 벌벌 떨 거를 저는 이미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이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울 때가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았는데 적의 수뇌부를 지금 미리 그냥 목을 따는 상태인데 왜 옵니까? 적들은 지금 도망가면서 굴질러 놓고 방어해 놓고 마치 자기들이 그냥 뭐랄까 화장성세로 이긴 것처럼 쇼를 하고 앉아있는데 왜 우리가 옵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 이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적의 패잔병 세력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그 수순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방법론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얘기할 겁시다. 오늘 다 얘기하기 너무 얘기가 많은데 우리 일단 이겼다는 확신 가지시고요. 미국의 군사적 보호장치가 좀 튼튼하게 와 있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적은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릅니다. 적은 또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진 줄 알고 울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씩 웃어도 됩니다. 자식들 말이야 까불고 있냐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적 뜻과 행동을 모아서 그들을 정리정돈하는 권위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참고로 몇 마디만 더 하고 일단 잠시 끊겠습니다. 대화를. 권위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명분과 권위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맞짱을 뜬다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많이 하죠.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은 개싸움 됩니다. 그래서 말이 거쳐서 죄송합니다만 개싸움 돼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힘겨루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태극기 물결은 절대로 그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모력적 폭력적 행위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걸 빌미로 더 여기를 난장판을 만들 걸 작정하고 있습니다. 피 흘릴 걸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뜬 여러 가지 어떤 SNS 정보 보니까 몇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단 말씀 제가 들어서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울분이 일어나죠. 네.
말씀하십시오. 요거 일단 끝내놓고 제가 하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태극기 물결이 분명히 가져야 할 키포인트는 딱 하나 맞습니다. 도덕적 권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싸움에 함부로 응하거나 싸움에 함부로 연루되거나 우리도 피를 흘리겠다고 같이 맞장쳐 싸우거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도 높은 수준에서 그들을 압도적 제압을 이미 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낮추어서 그들과 피 터진 싸움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태극기 물결은 조직화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당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하나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정당 조직이 막 만들어지고 거기서 대표 지도자가 막 만들어지고 그 지도 세력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유린한 세력을 갖다가 응징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만들어주고 즉시 또 동시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하고 더 긴밀하게 더 오픈시켜서라도 일부러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교류하면서 그 메시지 내보내고 그 메시지를 갖다가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보수, 애국, 언론 만들어내서 또 내보내야 되고 앞으로 60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지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대선을 치를지 그 전에 난리를 일으킬지 비상사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더 수성토를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할 거 다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최악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시켜줘야 되고요. 비폭력으로 남게 해줘야 되고요. 혹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예비역 군부는 이 자리에 계신 분과 전국에 있는 예비역 군부들은 특수부대건 일반 병과건 장성이든 일반 사병이든 간에 똘똘 뭉친 조직화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내는 민병조직, 대한민국 수호조직, 보호조직 만들어내야 되고요. 지금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렸는데 그 헌재 선고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하는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엄호 사격 요청할 겁니다. 한쪽으로는 그런 걸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국민들이 응집하고 예비역 군부가 힘을 얻어 모아주고 국민들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방패막 역할을 해주고 그들 싸움에 섣불리 엮이지는 않지만 꼼짝 못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군 침묵하고 있는데 동시에 황교안 권한대행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황교안 대행도 대한민국 군도 대한민국이 유린당하고 대한민국 체제가 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붕괴하면 그들도 국가의 반역죄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일반 경찰 조직으로 일반 이런 예비역 군부 민병대 조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아주 총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못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식으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과 권리와 힘이 있는 군이 움직여야 되고 그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군 통수권자는 현재는 문재인이 아니고요. 홍석현이 아니고요. 헌재도 아니고요. 박지원도 아니고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영어로 acting president예요. acting president. 대통령입니다. 임시지만 시한부적이지만 그 순간은 단 하루라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황 총리는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총만 안 들었지 무혈폭동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혈혁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작정을 하고 군을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예비역과 현역들이 하나가 되고 국민들은 철저하게 보호시켜주고 국민들이 나서서 거기에 혈투에 들어가는 건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그 작업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까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것까지만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왜 이미 승리를 이미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확언적인 결론부적인 말씀을 목사님께 마저 듣고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 얘기까지 지금 김 교수가 다 해서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여기 계신 분들부터 우리는 이겼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링 위에서 싸워야 된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신념의 바탕 위에서 국민들이 서로들 의견도 내놓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정북 좌파하고 모두 자기네들 뭘 주장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신념이 없는 곳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등불 없는 곳에서 암흑 가운데서 칼싸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암흑 속에서 옳은 사람, 그른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싸운들 누가 더 유리하리라고 봐요? 다 똑같이. 다 같이 상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로 이 특전 여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태극기 물결 속에 참모진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신념을 확실하게 온 사회에 풀어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저쪽에서 싸움 걸어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점을 제시하고 어떤 방향을 내놓고 그쪽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쟤네들은 막 쑤시고 들어오고 말썽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만 소위 탄핵 인용 요 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이 탄핵 인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내치는 법적인 근거로 삼아서 이걸 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무효화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쪽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 이쪽에서 제시하는 어떤 방향, 이쪽으로다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바로 지금 현재 이 태극기 물결의 참모진에서 이제부터 내놓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족의 가슴과 그리고 국민들 하나하나의 양심과 그리고 이 종북좌파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정의의 발언들이요, 이제부터는 칼날같이 막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전애들의 실상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갖다가 그대로 내놓으면서 우리 쪽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갖다가 메시지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모든 이 윙 자체를 갖다 새롭게 형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지금 인용 정국을 통해 가지고 그걸 법적인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쪽을 때리려고 해도 때릴 구실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됩니다.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쪽이 되는데, 상대적 공격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올바른 터전 위에서 심판하듯이 이 메시지가 날아가게 돼요. 거기에 황대행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합법적인 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태극기 물결 쪽에서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호호탕탕하게 딱 선언하고 군부도 그걸 지지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내부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됐다, 이만하면 합격했다, 그러실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만한 정도로 합쳐진 힘을 갖다가 이게 발휘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당연히 국민들은 뭉칩니다. 뭉치는 그 국민들의 그 거대한 힘이 바로 보통 말하는 그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다음번에 또 이제 시간을 주신다면은 그때는 현재 인용 정국이 어떠한 그 미국의 악독한 정치 행태를 갖다가 본받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또 말씀드리면서 요 인용 정국 타악의 원리를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